여러분, 우리가 매일 걷고 머무른 이 공간 있잖아요. 여기에 사실 비밀스러운 언어가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오늘은 바로 그 공간의 언어,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독 마음이 편안해지는 나만의 아지트 같은 카페라든지 아니면 들어서는 순간 와 하고 압도당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건물 가보신 적 있으시죠? 왜 우리는 어떤 곳에선 신나고 또 다른 곳에선 차분해지는 걸까요? 그게 말이죠.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공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로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이 바로 그 언어에 대한 우리도 모르는 반응이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언어를 어떻게 읽어내는지 그 비밀의 문법을 하나씩 배워볼까요? 자, 어떤 언어든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부터 시작해야겠죠? 공간의 언어에서 그 단어, 그러니까 명사에 해당하는 건 바로 우리 눈에 똑똑히 보이는 물리적인 요소들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화려한 건물이라도요, 그걸 분해하고 또 분해해보면 결국 아주 단순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치를 콕 찍는 점, 시선을 이끄는 선, 경계를 만드는 면,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3차원 공간, 볼륨, 딱 이 네 가지가 공간을 만드는 알파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이 단순한 면 하나만 가지고도 공간에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에인데요. 이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보세요. 그는 그냥 수평에 면 몇 개를 툭툭 세워뒀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격이 공간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 흐르듯 자유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게 바로 면이 부리는 마법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요소들이 있죠. 우리가 발로 딛는 바닥, 우리를 감싸는 벽, 그리고 머리 위를 덮는 천장. 이런 것들은 단순히 건물을 버티게 하는 뼈대, 그 이상이에요. 공간의 성격과 분위기를 결정하는, 뭐랄까, 일종의 피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걸작, 이 낙수장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는요, 바닥, 벽, 기둥 같은 게 그냥 건물의 일부가 아니에요. 저기 흐르는 폭포, 저 바위, 숲, 이런 자연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죠. 마치 건축물이 자연에게 말을 걸고 자연이 응, 그래 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완벽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공간이라는 건 혼자 동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에요. 문이나 창문, 그러니까 개구부를 통해서 바깥 세상과 숨을 쉬고 또 관계를 맺습니다. 이 개구부가 안과 밖의 소통량을 조절하는 아주 섬세한 밸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진 건축가 루이스 칸의 작품을 보면 이 개구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그는 그냥 창문의 위치랑 크기를 조절했을 뿐인데 마치 조각가가 조각칼을 쓰듯 빛을 다뤄서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에게 창문은 그냥 밖을 내다보는 구멍이 아니었던 거예요. 빛과 풍경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들을 공간 안으로 들여오는 하나의 문장이었던 셈이죠. 자, 지금까지 공간을 이루는 명사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명사들을 꾸며주고 감성과 분위기를 더하는 형용사들을 만나봐야겠죠? 아주 흥미롭게도 이 형용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유명한 말을 보세요. 빛은 공간을 드러낸다. 이 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빛의 교회입니다. 차갑고 거친 콘크리트 벽에 딱 십자가 모양의 틈만 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물질이 아니라 그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 자체가 공간의 주인공이 되는 정말 경이로운 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언어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법이죠. 그리고 색, 이건 공간의 감정을 만드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죠. 따뜻한 색 계열은 우리를 좀 더 친근하고 활동적으로 만들고 차가운 색은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면서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자주 가는 카페의 색깔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그 편안함, 분명 계산된 색깔일 겁니다. 공간은 눈으로만 읽는 책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페터 충투르의 이 발스 온천이 바로 그 예시인데요. 그는 그 지역에서 나는 돌을 그대로 가져와서 썼어요. 그래서 방문객들은 발끝에 닿는 차가운 돌의 감촉, 귀로 들리는 물소리, 눈으로 보는 은은한 빛, 이 모든 걸 통해 온몸으로 공간과 대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피부로, 귀로 읽는 공간의 언어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주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어떻게 울리느냐에 따라 우리는 공간이 크다고 혹은 작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지죠. 작은 소리도 크게 울리는 도서관의 그 고요함과 모든 소리가 웅장하게 퍼져나가는 콘서트홀의 그 느낌, 완전히 다르잖아요. 소리야말로 공간의 성격을 딱 규정하는 마지막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명사도 배웠고 형용사도 배웠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이 단어들을 잘 조합해서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드는 문법을 알아봐야죠. 공간 디자인에도 이런 문법,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성의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문법의 가장 기본은 바로 스케일, 우리말로는 비례와 규모입니다. 건축의 거장 르 코르비지에가 만든 모듈러라는 시스템이 아주 유명한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키나 팔 길이 같은 우리 몸의 치수를 기준으로 공간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건물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이거 딱 나한테 맞네? 하는 그런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음 문법은 균형입니다.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공간이 아주 안정적으로 보이거나 반대로 긴장감 넘치게 보일 수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좌우가 똑같은 대칭은 아주 격식 있고 웅장하죠. 반면에 비대칭은 훨씬 더 자유롭고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비슷한 요소들이 반복, 또 반복되면 거기서 리듬과 패턴이 생겨납니다. 마치 음악처럼요. 건축가 알바 알토의 작품을 보면 이 부드러운 곡선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치 물결이 치는 듯한 리듬감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리듬을 따라 자연스럽게 시선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문법입니다. 좋은 공간은요, 한편의 잘 쓴 소설 같아요. 독자의 시선을 가장 중요한 주인공에게 집중시키는 위계가 있고요. 또 전체적인 통일성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지루하지 않게 흥미로운 다양성이라는 작은 사건들을 곳곳에 배치하죠. 그 결과 우리는 너무 복잡하지도 너무 지루하지도 않은 아주 완성도 높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명사, 형용사, 그리고 문법,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목적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공간이란 단순히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경험 자체를 디자인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의 언어는 무슨 박물관에 있는 고대어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 아니면 하나의 공간을 여러 용도로 쓰는 다목적 공간, 또 자연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것 같은 최신 트렌드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결국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오래된 언어를 가지고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장을 쓰는 것과 같아요. 자하 하디드의 그 역동적인 곡선 비아케 잉게스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축가들은 분명 우리가 아는 단어와 문법을 쓰고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억양과 말투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언어는 결코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진화하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겁니다. 공간은 그냥 텅 빈 상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간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빛과 색, 재료와 형태로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내려간 한편의 시나 소설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 공간 참 좋았지 하고 남아있는 곳이 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곳의 빛은 어땠어요? 손끝에 닿는 느낌은요?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공간의 언어를 가지고 그 특별했던 기억의 비밀을 한번 직접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